K-팝 산업은 이제 단순한 음악 비즈니스를 넘어 글로벌 지식재산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앨범을 내느냐보다 누가 먼저 세계를 움직이는 콘텐츠를 기획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죠. 하지만 그 중심에서 균열을 겪는 이름들도 보입니다. 블랙핑크의 공백, BTS의 군백기, 그리고 SM의 리더십 부재. 지금 대한민국 3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정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YG, SM, 하이브 세 기업의 2025년 사업 전략과 주가 흐름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경쟁력과 성장의 방향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봅니다. 단순한 수치 비교가 아닌 각 사가 왜 서로 다른 길을 택했는지, 그리고 누가 다음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담았습니다. K-콘텐츠의 미래에 주목하고 계신 투자자라면 꼭 함께 보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JJ 파트너스의 주주 누나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단순한 공연 중심 산업을 넘어 IP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YG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하이브가 각기 다른 전략과 리스크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의 활동 공백이라는 치명적인 변수를 안고 2024년 실적 하락을 피하지 못했지만 베이비몬스터라는 차세대 걸그룹의 성공적인 데뷔를 통해 반등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베이비몬스터는 2024년 한 해에만 약 160만 장의 음반 판매를 기록하며 팬덤 기반의 수익성과 향후 글로벌 확장성 모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오프라인 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팝업 스토어, 온라인 콘텐츠 유통, SNS 활용 등으로 IP 활용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구조적 전환을 시사합니다. 그간 YG는 블랙핑크의 슈퍼 IP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재편에 성공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또한 중국 시장의 한 한령 완화 조짐은 YG 입장에선 결정적인 외부 변수입니다. 베이비몬스터와 블랙핑크 모두 중국 내 팬덤이 강력한 만큼 규제 완화 시 MD 디지털 콘텐츠 수입뿐 아니라 현지 공연이나 팬미팅 등 오프라인 사업 재개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다만 중국은 정치적 요소가 강하게 개입되는 시장인 만큼 이와 병행해 동남아, 유럽, 미국 시장에서의 팬덤 분산 전략도 필요하며 YG는 이를 인식하고 최근 플랫폼 중심 콘텐츠 유통 및 글로벌 IP 협업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블랙핑크의 경우 2025년 하반기 월드 투어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매출 회복이 아니라 YG 전체 실적의 흐름을 반전시킬 핵심 이벤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 수익은 과거에도 영업이익 기여도가 높았으며 월드 투어는 IP 가치를 재확인하고 다양한 부가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반면 SM 엔터테인먼트는 전통적인 시스템 중심의 기획사에서 플랫폼 시대에 적응하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SM은 NCT라는 대형 보이그룹 IP를 다양한 유닛으로 분화시키며 성장을 도모해왔고 최근에는 에스파의 고도화를 통해 여성 아티스트 포트폴리오도 균형 있게 구성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파는 AI, 가상 캐릭터, 메타버스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콘텐츠 융합의 실험을 주도해왔는데 이는 K-팝의 테두리를 넘어서 글로벌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 콘텐츠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024년 SM의 실적은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며 NCT 드림, 웨이브 등 유닛별 앨범 활동이 고르게 분산된 점, 그리고 에스파의 글로벌 팬덤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 점은 단순한 수익보다 IP 생명주기 측면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만 SM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경영 지배 구조의 이슈가 남아있으며 카카오의 인수 이후 콘텐츠 기획력과 유연성, 그리고 아티스트 중심 기획 시스템이 플랫폼 기업의 논리에 의해 경직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SM이 향후 플랫폼 파트너십을 어떻게 확장하면서도 고유한 음악성과 팬문화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전략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하이브는 그 자체로 K-팝 산업의 글로벌화 상징이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군입대라는 가장 큰 공백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븐틴, 뉴진스, 르세라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의 후속 IP들이 상업적 성공을 거두면서 그룹 전체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진스는 글로벌 브랜드와의 파트너십, 자체 콘텐츠 플랫폼 활동, 패션과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팬덤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전략적인 IP입니다. 하이브는 단순한 아티스트 육성 기획사를 넘어서 위버스라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팬덤 커뮤니티와 커머스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타 엔터사와의 결정적인 차별점입니다. 특히 2025년 BTS의 일부 멤버가 전역함에 따라 점진적인 활동 재개가 예정되어 있고 이는 단순한 활동 재개 이상의 상징성을 갖습니다. BTS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팬덤과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만큼
하이브 전체 수익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또한 하이브는 미국 시장 진출, 게임 웹툰 소셜 플랫폼 확장 등 엔터테인먼트 기반 콘텐츠 확장 전략을 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IP 중심 시대에서 하이브가 가진 독보적인 기획력과 자본력을 동시에 반영하는 행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뉴진스와 어도어, 하이브 본사 간의 경영 갈등 이슈는 콘텐츠와 경영 사이의 균형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효율성의 균형, 아티스트 독립성과 기업 전략의 조율은 향후 하이브가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세 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앨범을 팔았느냐, 어느 그룹이 더 인기가 많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은 IP를 어떻게 수명 길게 활용할 수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팬덤을 경제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플랫폼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YG는 이제야 블랙핑크 이후의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SM은 여전히 음악성과 아티스트 중심 기획력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으나 경영 시스템의 유연성은 숙제로 남아있으며, 하이브는 전방위적인 콘텐츠 사업 확장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고 있으나 조직 내부의 긴장 요소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 기업 모두 중국 시장이라는 불확실한 변수 앞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며, 한한령 완화의 흐름을 어떻게 기회로 전환하느냐가 향후 실적과 주가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메타버스, AI 콘텐츠, 글로벌 팬덤 기반 유통 플랫폼 등 차세대 콘텐츠 환경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과거 K-팝 중심 기획사에서 미래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핵심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각 사는 각기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팬덤과 IP를 둘러싼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단기 실적이나 음반 판매 수치보다는 IP의 확장성, 콘텐츠 유통 채널의 다양성, 그리고 아티스트 중심의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모델이 장기적 주가 상승을 이끌 핵심 변수라고 판단됩니다. 블랙핑크의 복귀, BTS의 점진적 활동 재개, SM 아티스트의 글로벌 협업 등 각 기업의 움직임은 단기 뉴스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지금 이 산업은 다시 한번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콘텐츠는 곧 자산이고 팬은 곧 수익이며 전략은 곧 생존입니다. 이 변화를 가장 잘 읽고 대응하는 기업이 다음 K 콘텐츠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결국 2025년의 엔터 3사는 단순한 팬덤 기반 비즈니스가 아니라 글로벌 IP 산업의 주체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의 컴백과 베이비몬스터의 IP 확장을 통해 단단한 수익 회복 기반을 마련했고, SM 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기술 플랫폼 결합형 콘텐츠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하이브는 BTS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다수의 멀티 IP와 위버스 플랫폼을 통해 팬덤 경제의 중심축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 실적보다 더 중요한 전략의 싸움이며, 결국 이기는 기업은 지금 누구와 계약을 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세 기업 중 하나에 집중 투자하기보다 각 기업의 차별화된 성장축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하이브는 플랫폼 비즈니스와 글로벌 IP 확장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YG는 신인 성장성과 대중성 중심의 IP 확대에, SM은 기술 콘텐츠 융합 모델에 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장점이 시장 사이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조합한 포트폴리오가 장기적으로 변동성을 줄이고 기회를 넓히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단순히 앨범 판매량이 아니라 이 IP들이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고 연결되는지에 있습니다. 글로벌 공연, 브랜드 협업, 게임 및 메타버스 연계, 팬덤 플랫폼의 구조적 진화가 실질적인 매출 성장으로 연결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시장의 회복, 글로벌 팬덤의 플랫폼 집중도, 그리고 AI나 버추얼 캐릭터와의 융합은 앞으로 K엔터 산업 전반의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 EJ 파트너스는 여러분과 함께 시장을 읽어가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도 유용하고 많은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